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141페이지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을 합니다. 자, 이쪽에 이제 쭉 수익과 비용을 입력하는 거죠.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수익 그리고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계정과목별로 쭉 입력을 하게 되면 이쪽에 매출액, 매출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계산되고 판매관리비는 이쪽으로, 그래서 영업이익이 계산되고 영업의 수익은 이쪽으로, 영업의 비용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이 계산되고요. 거기에서 법인세를 빼면은 법인세를 여기다 반영이 되면 당기순이익이 맨 마지막에 이제 표시가 되죠.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반드시 재무상태표 구조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구조라는 건 이쪽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재무상태표의 구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구조에서 자산을 그냥 자산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자산은 1.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자산이 있다. 비유동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뉜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구조라고 그래요. 재무상태표 구조. 재무상태표 구조의 가장 큰 개념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요거 하고, 또 조금 세부적으로 가면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이 구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성을 아시겠죠? 자, 재무상태표 구성 여러분들 빠른 시간 내에 요게 암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구성이라는 건 뭐냐? 손익계산서의 구성은 우리 책에 있는 141페이지의 이 폼을 말하는 겁니다. 이 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폼이 이제 프로그램의 그 화면과 거의 유사합니다만은,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로 계산되는 것인가, 이걸 아는 게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아는 거예요. 예, 대략 설명을 또 한번 드리면, 매출액이 가장 큰 수익이잖아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 매출 원가를 빼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예요. 여기에서 이걸 뺀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구한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쭉 나열해 놓고 그 합계를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부르죠. 영업이익이 어떻게 구해지느냐? 영업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마이너스 판매관리비가 바로 영업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에다가 영업이익을 더하고, 또 영업의 비용은 뺍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 그래요. 그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합니다. 법인세를 차감하면은 그것이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어떤 계산 절차로 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내는가, 이 141페이지에 있는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꼭 암기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도 이 안에 들어있죠.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이 두 개는 더해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것이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조금 전에 그 재무상태표의 구조 빨리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서 암기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코드란에다가 상품 매출부터 입력하면 되겠네요. 상품 매출. 상품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401번 엔터한 다음에 500516이죠. 500516 플러스.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조금 형식이 입력하는 형식이 달라요. 자, 상품으로 검색해 가지고 상품 매출 원가 451번 그것을 확인 누르면 창이 별도로 창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는 아까 우리 14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기초,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숫자를 넣어줍니다. 5500000.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에다가 입력합니다. 255350 000.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보면은 더할 거는 더하기라고 되어 있고 빼줄 건 빼줄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했지 않습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의 상품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재고자산 상품이 그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에요.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에 있는 상품 금액이 자동으로 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하고 단기상품 매입액만 입력해주면 여기 매출원가가 250, 350, 000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가지고 계산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닫아주면 이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줄에 급여부터 입력하면 됩니다. 급여 엔터. 68 복리후생비 29512 여비교통비 7586 접대비 7500 통신비 수도관열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차량 유지비 수수료비요. 이자 비용.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까지 여러분이 입력하시게 되면은 상품 매출, 요 상품 매출은 요 매출에 그대로 가는 거고, 요 상품 매출 원가는 그대로 매출 원가로 그대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급여에서부터 여기 수수료 비용까지 요 800번대 코드들 있죠? 여기 800번대 코드들. 요 800번대 코드가 요 판매 관리비로 다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요 이자 비용, 요거는 이제 영업의 비용 일로 7번으로 들어갔겠죠. 18780.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은 여기 법인세 비용 9번으로 들어갔죠. 9번으로 법인세 비용은 9번으로. 이 영업의 수익은 없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은 여기 제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계정 과목을 어떤 그 수익과 비용을 쭉 입력하면은 해당되는 여기 판매 관리비는 판매 관리비로 집계가 되고,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집계가 되고,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로 들어가고, 또 수익을 입력하게 되면 영업 수익은 매출로, 영업의 수익은 여기 영업의 수익란으로 집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41페이지 여기 있는 건 좀 구조가 약간 좀 보기 편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재 141페이지에 있는 실제로 인쇄를 하면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이런 그림으로 인쇄가 됩니다. 인쇄 버전으로 되어 있는 이 손익계산서의 이 구조, 반드시 이 구조를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영업이익을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답변은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매출 총이익을 아예 건너뛰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까지 차감하면 영업이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영업이익에서부터 이 얘기해도 돼요. 아까 영업이익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까지 만약에 설명을 했다면 이제 당기 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하면 당기 순이익입니다. 예.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의 구조입니다. 꼭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까지 우리가 마쳤고요. 1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분 원가명세서라는 것도 있는데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소매업에서는 원가 계산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분의 원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입력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원가 명세서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한번 구경은 한번 해보고 갈까요?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클릭해 보시면 뭐 이 상태에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제조원가라는 것은요,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하는 겁니다. 자, 원가의 3요소라고 하는데, 하나가 원재료비 또는 부재료까지 해서 그냥 재료비라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재료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재료비. 그래서 원가의 3요소 하면 1. 재료비, 2. 노무비, 3. 제조경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가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제조원가를 계산한다 하는 것은 이번 만약에 12월에 제조원가를 계산한다. 그러면 12월 동안에 재료비가 얼마가 투입이 됐고 노무비가 얼마가 투입이 됐고 제조경비가 얼마가 투입이 됐는가를 공장에서 투입원가를 계산하면 그게 제조원가예요. 당기의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러죠. 총 제조 비용. 그런데 우리가 당기의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는 거에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거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것은 제품이 완성된 것의 원가를 말하는 거고,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공장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공품까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당기 총 제조 비용에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기초는 완성품으로 나왔을 테니까 더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여기 마이너스 빼줍니다. 왜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는 것은 지금 공장에 아직 미완성 상태의 제품들이거든요. 그거는 빼줘야 되죠. 단기에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조원가는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입니다만은 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다 더해가지고 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빼주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더해주고 기초는 더해주고 기말은 제공품을 빼준 것을 우리가 당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제조업에서는 손익계산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소매업에서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닫고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네, 수행과제에 자료가 있네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런 데이터들이 제대로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 확정일자는 2월 27일로 입력되어 있는지 이런 것 등을 확인해 가지고요. 똑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하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은 저 위에 있는 이 부분만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지금 밑에 있는 처분 내역은 현재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생략을 한 겁니다. 저 밑에 그림은 현재 생략된 그림이에요. 자,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당기순이익은 27188,000. 예, 그런데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것이 23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 2월이라는 것은 22년도에서 2월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에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입력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했잖아요. 방금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했기 때문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니까 당기순이익이 거기서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여기는 22년도, 2022년도에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니까 이게 여기에 자동으로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입력을 해줍니다. 23102 플러스 그러면 이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50290,000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이걸 우리는 뭘로 바꿨어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바꿔서 우리가 입력을 했었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지만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2월 시킬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을 했었다. 그 숫자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개 더한 거죠. 그러니까 23년도의 당기순이익과 22년도에서 2월 된 이익잉여금을 더해서 24년도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24년도 제6기의 2월 이익잉여금은 이 숫자예요. 50, 290, 00. 자, 여기 처분 확정일자 입력을 해줄까요? 거기 143쪽에 있는 대로 2024년 0227입니다. 자, 처분 확정일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짜냐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가 있는 날이에요. 주주총회라는 것은 이사회의에서 결정된 그런 의결 내용들을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분을 확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주주총회를 하려면 이사회의에서 이번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재무제표도 물론 중요한 보고사항이에요. 그것도 보고지만 이제 주주들에게 이걸 어떻게 배당을 하는 것인지, 배당을 한다면은 얼마만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 확정일자 하면은 법인에서는 주주총회 날짜를 말한다. 이런 것도 함께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아직 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아직 주주총회가 안 된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12월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12월 상태에서는 당연히 어떤 처분 내역이 없었으면 없었고 있었으면 있었고 2월 27일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처분 내역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내역이 있었다든가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항상 그 풀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풀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실습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있는 이 금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2월 시킬 때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입력했던 그 숫자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 이익잉여금이 뭐예요?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이죠. 우리가 이제 그 기초정보관리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작업이 뭐냐면 맨 밑에 있는 그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하는 것만 지금 하나 남겨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은 좀 시간이 여러분이 입력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 여러분 첫 시간 우리가 이제 날짜로 첫날입니다만은 이번 4교시에 걸쳐서 이 더존 스마트 A의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공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마친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바로 이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그 실무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핵심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내일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표 입력은 여러분들 그 재무회계 이론의 분계 절차, 분계를 가지고 설명한 내용, 그것을 이 프로그램에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는 것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